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네,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한이랑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또 놀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한이가 이렇게 또 방학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또 놀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치베리 팜에 이렇게 또 놀러 갔는데 이 나치베리 팜에 놀러 가가지고 소리를 막 이렇게 또 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좀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체린이가 학교에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감기에 이렇게 또 옮아왔대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저도 이렇게 또 살짝 있는 것 같네요. 콧물이 살짝 나오고 그리고 어제 이제 목쉰 거에 더불어 가지고 이제 감기 기운까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목의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점 오늘 이렇게 또 죄송드리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난리치면서 소리 막 이렇게 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목이 맛이 가가지고 양해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여러분들의 이제 구독자분 덕택에 제가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이 아침 뉴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고 이제 뉴스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영상을 찍기까지 솔직히 많은 이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많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맨날 이렇게 달리는 이런 댓글들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감사드리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 매일 아침 이렇게 미국에 있는 뉴스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주는 게 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다. 이렇게 또 한국말로 이렇게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또 많이들 적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게 또 재밌으시대요. 또 재밌으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또 맨날 이 아침 뉴스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뉴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NC 이 민주당 이 전당대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랐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전직 대통령인 이 빌 클린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이 DNC를 이렇게 또 빚을 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또 연설을 하는데 가장 이 하이라이트였던 거는 나는 이 내 제네레이션 이 4세대를 거쳐서 내 제네레이션 중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다. 패밀리 멤버들 중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78세인데 엊그저께 뭐 생일을 이렇게 또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는 78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적다. 지금 뭐 트럼프가 78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나이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나이를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부각을 시켜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당연히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또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는 어렸을 때 처음에 이렇게 또 사회로 이렇게 또 나왔었을 때 이렇게 스튜던트리 공부를 이렇게 또 하면서 학생으로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아르바이트, 이 알바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알바를 이렇게 또 처음을 시작을 하면서 맥도날드에서 또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카밀라 해리스가 이 맥도날드에 일을 하면서 이 아시다시피 맥도날드의 알바생들이 이렇게 또 손님을 맞이를 할 때 처음 하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카밀라 해리스가 굉장히 잘 웃기로 이렇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웃는 게 굉장히 사람들을 뭐 편안하게 해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잘 웃으니까 웃는 게 뭐 괴상하다고 트럼프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비난만 이렇게 또 해대는데 어쨌든 간에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잘 웃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즐겁게 해주면서 상대방으로 이렇게 또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더
더 도와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미. 오로지 자신만 얘기를 한다. 자신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지만 더 좋게 되려는지 그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만 생각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 반해 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는 항상 이 당신을 위한 그런 이제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꼭 뽑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또 하셨네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슨 대통령을 뽑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대통령을 뽑겠습니까? 아니면은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생각을 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게 당연히 맞는 소리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 중심적인 그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신, 오로지 미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이런 이제 독재자 같은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죠. 당연히 카멜라 해리스처럼 이 당신을 위한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이제 미국 국민들을 위한 그런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또 꼭 나가셔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실 때 트럼프 안 뽑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트럼프도 싫고 카멜라 해리스도 싫다. 다른 사람만 뽑으시는 거 추천을 절대로 트럼프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또 빌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이 카멜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이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있지 않습니까? 팀 월즈도 나와가지고 자신이 이제 부통령 후보 이렇게 또 된 것에 이렇게 또 수락을 하는 그런 이제 연설도 이렇게 또 팀 월즈가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팀 월즈가 이렇게 또 연설할 때 가장 이 하이라이트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팀 월즈가 나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잘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건 내 언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연설을 다 한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를 이제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 가족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가족한테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또 돌렸는데 그런데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빠다고 내 아빠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 영상이 이렇게 딱 잡혔는데 그런데 그 영상이 지금 이 SNS 서비스에서 지금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영상을 보는데 어떤 젊은 이 사람이 어떤 아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전당대회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 사람 누구지? 라고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팀 월즈의 아들 17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7살 이 아들이 이 팀 월즈가 이렇게 연설하면서 이제 가족의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팀 월즈 아들이 또 이제 감동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팀 월즈가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총기 관련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맡은 뒤로 트럼프 때 이 총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풀렸거든요. 총이 이렇게 또 많이 풀린 뒤로 그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팀 월즈는 나와가지고 나는 이 어멘드먼트 2, 이 세컨 어멘드먼트 그거 존중을 한다. 존중을 하고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존중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보장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세컨 어멘드멘트 그 자유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 진짜 총을 맞을까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돼. 학교를 가는데 총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이제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팀 월즈는 당연히 이 총기 이렇게 소유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총기에 관해서도 규제를 좀 빡시게 두려고 하는 그런 이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팀 월즈가 부통령이 꼭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만 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빨리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총기는 뭐 당연히 미국에서는 땅덩이도 굉장히 넓고 이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총이 또 필요하거든요. 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당연히 뭐 미국에서는 뭐 자유이기는 자유이지만 그런데 쓸데없이 많이 풀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쓸데없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풀리다 보니까 총기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총기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너무나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기에 관련된 이제 규제가 좀 더 이렇게 또 심하게 좀 빡시게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제발 좀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상식적인 게 상식적이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학교를 가는데 총을 맞을까봐 무서워한다라는 게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모두 다 전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팀 월즈는 또 자신의 이 풋볼 코치지 않았습니까? 풋볼 코치였기 때문에 풋볼에 또 비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4쿼터에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조금씩 전진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공을 가지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왔었을 때는 계속 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그 공이 우리한테 왔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전진을 해 나가면서 이제 70일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70일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계속 싸우자. 우리 이 팀 월드 풋볼 이제 코치였다 보니까 풋볼에 이렇게 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는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진짜 말빨도 엄청나게 세고 말도 이렇게 또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총기 규제 좀 빡시게 해야 한다. 당연히 세컨 어멘드멘트 총기를 이렇게 소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당연히 총기를 가지는 데는 뭐 자유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기가 진짜 쓸데없이 너무나 많이 풀리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기에 관련이 된 이런 규제는 좀 더 이렇게 또 빡시게 하는 거 팀 월즈가 이 부통령이 되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두 부통령 후보로 본다고 하면은 팀 월즈랑 그리고 이 벤스, 이 제디 벤스 이 두 부통령 후보로 본다고 하면은 둘 다 뭐 시골 출신이면서 흑수저다. 라고 이렇게 내세우면서 미국 일반인들한테 이제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텐시티,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진짜인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팀 월즈가 진짜인 것 같다라고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이디 벤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이디 벤스는 뭐 일반인 뭐 미국 뭐 백인 중산층에서 이렇게 또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그런데 정치인을 하면서 이 재산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뭐 기업들 뭐 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기업들한테 싸바싸바 하면서 이렇게 또 돈도 이렇게 또 많이 벌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팀 월즈를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전형적인 그냥 미국인 중상층이거든요. 이 팀 월즈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본다고 하면은 집도 없다고 합니다. 그 흔한
집도 없대요. 예, 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도 없고 그냥 렌트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팀월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모두 다 합한다고 하면은 100만 달러가 채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 59세인가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뭐 집도 없고 뭐 재산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달러가 채 되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제이드 벤스의 이제 이 재산을 보면은 10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10분의 1도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가 진짜 흑수저인지, 누가 진짜 미국 중산층, 백인 가정인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인들로부터 호감도를 본다고 하면은, 호감도는 당연히 팀월즈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제이드 벤스보다는 훨씬 더 이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팀월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팀월즈, 야 진짜 청렴한 그런 이제 정치인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가 이 부통령 후보로 이 러닝메이트로 팀월즈를 진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청렴한 그런 이제 정치인이면서 이 푸근한 이 백인 아저씨 이미지, 그리고 말빨도 굉장히 세, 진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 올해 대통령에 딱 당선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또 이제 깜짝 스타들이 이렇게 또 등장을 했는데, 어제는 오프라 윈프리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깜짝 등장을 해가지고 이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빚을 내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나와가지고 다 이 투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찍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보면은 항상 이 거짓말을 엄청나게 밥 먹듯이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이 베이스레스 클레임하고 그리고 막 거짓말 뭐 헛소리 계속 해대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헛소리가 베이스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상식이 기반이 되는 나라를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헛소리 집어치고 상식, 커먼 센스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밀라 해리스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한 번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때문에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발 이번에는 트럼프 절대로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똑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수많은 이 미국의 투자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에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의 유권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가지고 누가 더 좋게 만드는지에 따라 가지고도 이 표가 이렇게 또 갈리거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나는 이 크립토커런시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미국 엄청나게 잘 할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도 우리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카밀라 해리스 캠페인에서도 어드바이저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크립토커런시의 이 산업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우리는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가지신 분들은 뭐 트럼프도 이렇게 암호화폐를 지지를 하지만 카밀라 해리스도 지지를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암호화폐는 계속 좀 스트롱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민주당에서는 이 트럼프를 셀프 인트레스트 사기꾼, 오로지 이제 자신만 위하는 사기꾼으로, 프로드로 이렇게 지금 그 이미지를 지금 부각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그 이미지에 딱 들맞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자신 중심적으로만 얘기하거든요. 네, 오로지 나야. 네, 오로지 내가 중심이야. 오로지 나.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얼마 전에 독재자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좀 이제 칭찬하는 듯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히틀러도 좀 찬양하는 듯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뭐 당연히 뭐 푸틴이나 시진핑한테도 진짜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런 이제 독재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뭐 자기 중심적이면서 오로지 이 빌 클린턴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처럼 오로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만을 위한 그 정책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항상 사기를 치자, 거짓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전당대에서 트럼프한테 이 이미지 굳히기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당연한 게 아닌가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환상에서 깨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말라 헬스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온 지가 이제 대략 뭐 한 달 정도가 됐거든요. 이 한 달 동안에 이 카말라 헬스가 이제 모은 이 정치 자금, 이 정치 후원금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00 million 5억 달러나 됐다 한 달 만에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억 달러를 이렇게 정치자금 이 후원을 이렇게 또 모았는데, 그 후원금을 준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유권자들이 그렇게 다 줬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 이 미국 시민들, 이 미국 유권자들이 카말라 헬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뭐 $5, $10, $20 이렇게 정치자금 후원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5억 달러나 이렇게 또 모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트럼프가 지난 한 달간 이 모금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1억 3천만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카말라 헬스가 자그마치 4배나 많은 정치 후원금을 요번 한 달간 이렇게 또 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 정치 후원금 이 모인 금액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랑 그리고 이 카말라 헬스 보면은 카말라 헬스가 트럼프보다 1.5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이 정치 후원금이 이렇게 또 많은 게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모았다고 하니까 진짜 카말라 헬스 진짜 대세입니다. 지금 엄청난 대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카말라 헬스가 올해 대통령의 당선이 잘 될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의 대선은 이 쩐의 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돈을 얼마만큼 많이 모으고 얼마만큼 많이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는 이 기소권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이 기소권들을 이렇게 또 끌고 나가면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 비용으로 이 선거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올해 이 대통령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뭐 지는 게임을 하려고 지금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이 약점이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뭐 재판 건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입 밖으로 내놓은 이 한 번 이 말을 내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증언들이,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알거든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은 이제 압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나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내려오고, 이제 카밀라 해리스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트럼프 이제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월가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투자자들이 아마도 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달러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 달러가 약해지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왜 달러가 약해지는 것이지?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예, 잘 이렇게 또 기사를 읽어보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정책을 본다고 하면은 예, 계속해가지고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은 부자들은 감세를 받는 반면에 이 미국이 수입을 하는 그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엄청나게 높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심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투자자들, 이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된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면은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다시 돈줄을 더 조인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지금도 좀 이제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은 대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달러는 강해지는데 이 달러가 강해지는 이유가 돈을 안 풀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이 지금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미국이 침체기에 빠진다 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금리 올리면은 이 돈줄을 지금도 별로 없는데 돈줄을 더 조인다고 하면은 대량 해고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것이고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침체기에 엄청나게 빠져든다.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됐다가 침체기에 빠진다고 하면은 디플레이션이 되거든요. 이게 디플레이션이 되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이런 대공황을 맞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작살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를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투자자들은 더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이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은 다들 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거의 다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미국이 경기 대공황으로 이제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달러가 계속해가지고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경제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트럼프를 뽑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를 뽑으면은 경제 대공황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미국을 대공황으로 빠뜨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도 트럼프를 안 뽑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는 어제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가지고 또 이 유세를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이 피격 사건을 당한 뒤로 이 암살 시도를 이렇게 또 당한 뒤로 그 다음에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유세 활동을 이제 펼치지 않았는데 그 한 달 만에 이렇게 이 야외에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유세 활동을 야외에서 하기는 하지만 방탄 유리를 하고 야외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는데 연설을 하는데 유리벽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굉장히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한 곳에서 그냥 유세를 하면 되지 실내에서 아니 왜 굳이 나와서 유세를 하냐고 야외에서 암살 시도도 있을 수도 있고 방탄유리 이렇게 또 해놓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 야외에서 이렇게 또 유세를 하는데 유세 도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당연히 적기는 적지만 적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이렇게 쓰러졌대요. 아마도 야외에서 이렇게 또 유세를 이렇게 또 펼치다 보니까 너무 더워 해가지고 쓰러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 누군가 이렇게 또 쓰러지다 보니까 네, 이 트럼프가 네, 이 블랙프루프 글라스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괜찮냐고 이렇게 또 연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분명한 연출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예,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네, 이 지지율 면에서 계속 이렇게 또 지다 보니까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조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연출을 더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아야겠는 걸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트럼프 지금 보면은 네, 조금 안습입니다. 이제는 네, 눈물이 눈앞을 가릴 정도로 네, 연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네, 트럼프가 이렇게 또 연설을 하는데 네, 연설을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여러 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하나를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네,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된다. 왜냐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는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냥 지금 뭐 끝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헛소리 계속 이렇게 또 해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네, 초음속 미사일을 이렇게 또 네,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킨자린가 해가지고 네, 이 미국보다 더 먼저 이 초음속 미사일을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그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바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헛소리 이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오바마가 미사일 이 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그 기술을 러시아한테 넘겼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진짜 이 자신의 인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들도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미국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야 진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어떻게 흘러갔는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힌다고 하면은 말이죠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도 꼭 나가셔가지고 투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거든요. 네, 꼭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는 어제 이렇게 또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목을 주려면 이렇게 주던지 이렇게 주던지 아니 게이처럼 이게 뭐야? 맨날 이렇게 트럼프 보면은 주목 줄 때 이렇게 줘. 게이 같아. 아 트럼프 아니 공화당 아닌가? 되게 게이 싫어하지 않나? 왜 게이처럼 이렇게 맨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또 어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거짓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자신은 이 푸틴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전화 한 통이면은 이 전쟁,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전화 한 통이면은 끝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트럼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푸틴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는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설마 이거 검증되겠어? 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그냥 사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기꾼 트럼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사기꾼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미국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트럼프를 뽑으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로 이 공화당 원들은 그러니까 이 미국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뽑으면 안 된다라고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화당 지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공화당을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게 공화당을 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미국을 위하는 그런 이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뽑지 않습니다. 네, 진짜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뽑지를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 공화당인데 네, 트럼프를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트럼프 뽑지. 저도 저는 뭐 민주당 뭐 공화당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트럼프만 아니면 돼요. 저는 계속 줄곧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트럼프만 미국의 대통령이 안 되어야지만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트럼프를 뽑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MIT에서 올해 이 MIT 입학률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치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미국 이 수프림 코트에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수 민족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대를 해주는 그런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또 입장을 뭐 뒤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소수 인종들을 우대를 해주는 것을 이렇게 또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 MIT에서 이 입학자들을 본다고 하면 올해 이 입학자들 중에 47%가 에이시언들이었다. 47%가 동양인이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흑인들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의 입학자들의 수가 진짜 눈에 띄게 엄청나게 줄어버렸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냥 평등하게 이 머리로만 싸운다고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은 동양인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뭐 히스패닉이랑 그리고 이 흑인들의 이 MIT 진학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MIT 입학률 이 백인들보다도 이 동양인들이 월등히 많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진짜 제가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살아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확실히 훨씬 더 똑똑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과학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수학 쪽이나 이런 뭐 사이언스 쪽에서 항상 두각을 이렇게 또 나타내더라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당연히 뭐 백인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동양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않나 머리면으로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내일 잭슨홀에서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또 무슨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 연준은 오는 9월달에 이 FOMC를 하게 되면서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내릴지 아니면은 빅 스텝으로 0.25%냐 아니면은 0.5%로 금리를 내릴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힌트를 준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앞두고 지금 이 관망세에 있으면서 좀 이제 다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시적 건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저번 주보다는 한 4천 건 정도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예상치보다는 많기는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실업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깜짝아 죄송합니다. 이 금리 인하를 조금 할 것인지 베이비 스텝으로 할 것인지 빅 스텝으로 할 것인지 그게 지금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난 7월달 이
주택 판매 건수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주택 판매 건수는 드디어 네, 소폭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네, 재고량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 주택 재고량이 항상 좀 부족했거든요. 네,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은 오르고 네, 이 판매량도 네, 조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네, 그랬었는데 그런데 네, 지금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조금씩 이제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율이 소폭 조금씩 이렇게 또 네,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네, 또 이 집을 이렇게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고량이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판매도 조금씩 이렇게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예, 이 모기지율도 이렇게 또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집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집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집도 이렇게 재고량도 더 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